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 특보를 맡은 김경진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토론 능력과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식 수준과 토론 능력으로 대통령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후보는 올바른 정책을 뚝심 있게 끌고 갈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식은 없지만 용기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혜는 없지만 무식하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하다 정말 이 정도까지 빨아줘야 하나 싶은데요. 김경진 전 의원은 반드시 한 자리를 받아먹겠다는 일념으로 불타고 있는 듯합니다. 이게 과연 칭찬일까요? 지식도 토론 능력도 없는 용기 있는 지도자, 그냥 용기만 있으면 지도자가 되는 걸까요? 그런 지도자라면 군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생각날 뿐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이 과연 무엇일까? 토론 잘하는 게 지도자의 핵심 첫 번째 덕목일까? 근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어떤 토론과 지식 능력이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면 토론하는 게 한다면 사실은 제가 대통령 후보야 맞죠. 평가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국민들이 무엇을 가장 핵심 덕목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지도자로서 필요한 자질이 저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방금 이제 토론과 같이 무슨 지식과 뭐 이런 이제 언변술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미래의 흐름,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걸 꿰뚫어보는 어떤 통찰력, 지혜의 영역이 하나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가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새끼라든지 지편이 걸려 있을 때 이걸 내치지 못하고 그냥 끌고 가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용기 없음인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정책이라든지, 정책도 사실 많은 쪽에서 정책 반대 세력들이 있잖아요, 보면.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용기의 덕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보면. 국민들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그러면 지도자를 뽑을 때 지식이 먼저냐, 지혜가 먼저냐, 용기가 먼저냐. 물론 각각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적정하게 믹스가 돼야 될 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다를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무슨 토론 잘함이라든지 지식의 충만함이라든지 이게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김경진 전 의원은 8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가 씩씩한 볼매남이라면서 다음 대선에서 필요한 주요 덕목은 용기인데 국민들이 이 용기를 높게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저리 떠들어댔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지적된 1일 1 설화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 본인에게 큰 보약이 됐을 거라면서 본선이 아닌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서 다행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문제가 됐던 전두환 옹호 발언도 타격이 컸지만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회복됐다며 다만 지도자로서 주요 덕목은 예리한 분석력이라면서 전문가의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곱씹을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관련해 공식 입장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당에서 임태희 MB정부 당시 대통령 실장이 정책을 총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책으로 준비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캠프에 대해 하이에나, 파리떼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 질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본인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거라고 한자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를 어쩌죠? 줄을 잘못 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감옥에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오늘 또 하나의 어록이 탄생했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뚝심과 용기가 있는 무식한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다. 딱 윤석열이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를 향해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미래와 국민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제안인데요. 매주 1회 정례화도 윤 후보 측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는 무대응으로 대응했는데요. 정책이 있을 턱이 없는 그가 정책 토론에 응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날 오전
김경진 전 의원의 발언을 들었다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지식은 없고 뚝심과 용기가 있는 후보에게 토론 제안은 무리인 겁니다.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시해야 합니다. 보복보다는 민생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과거에 대한 청산도 중요하고 또 범법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실력과 또 실적들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해 볼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는 정책 토론의 장을 한번 가져보자는 제안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상황도 모른 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8일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후보님께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국민들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이 후보는 과거에 대한 청산도 중요하고 범법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 국민들 삶에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한 뒤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는 과거보다 미래를 중시해야 한다. 보복보다는 민생을 더 생각해야 한다며 정치 세력 간 정권을 놓고 하는 경쟁을 넘어 누가 더 국민의 삶을 낫게 만들 수 있냐는 민생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후보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한 구성원이고 공화국에서는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머슴이 필요하다며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회동을 통해 국힘당을 포함한 야당이 주장하고 민주당도 동의하는 민생 개혁안들이 많이 돌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쟁하고 논쟁이 있는 부분을 제외해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합의해서 작은 진전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후보는 정책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각자 가진 철학과 가치, 비전과 정책, 실력과 실적들을 수시로 논쟁해 볼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는 정책 토론의 장을 한번 가져보자는 제안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이번 대선 과정이 역대에 가장 많은 정책 토론이 이루어진 미래를 놓고 희망과 비전을 논쟁하는 장이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오전에 김경진 전 의원의 인터뷰를 들었다면 이런 하나마나한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100% 이런 제안은 거부될 텐데요. 아는 게 없으니 무슨 토론회가 될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도자의 리더십은 뚝심과 용기, 무대뽀와 무식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벌써부터 대통령 선거 TV 토론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해 주셨는데 경선에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어서 거듭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당신만으로는 대선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한 50만 당원으로 보더라도 민심에 비하면 그거는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분의 1의 당심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해서는 그것은 대선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넉 달이 남았습니다. 넉 달간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지 참 걱정스러운 게 앞서는 게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 대선은 제가 26년간 정치를 해봤지만은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